1990년대 말 한국의 지방 소도시인 제이시에 거주하던 김철수는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폐가 체험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외딴 산속의 경민이 집을 찾아 나섰다. 이 집은 과거에 큰 화재로 가족이 모두 사망했고 그 이후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며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집이었다. 그날 밤 김철수와 그의 친구들은 작은 배낭에 간단한 장비와 도시락을 챙겨 어두운 산길을 올랐다. 길을 따라 30분 정도 걸었을 때 드디어 그들은 나무들 사이로 거대한 폐가를 발견했다. 집은 예상대로 황폐했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붉은 벽돌의 외벽은 이끼로 덮여 있었고 창문의 유리는 산산조각나 있었다. 그들이 집에 들어서자 찬바람이 그들의 목덜미를 스쳤다. 어쩐지 모르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공간이었지만 그들은 용기를 내어 내부를 탐험하기로 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깨진 TV가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여기저기 흩어진 아이들의 장난감과 불탄 사진들이 이곳이 한때 가정이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친구들 중 가장 겁이 없던 영수는 홀로 2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며 핸드폰 불빛을 비췄으나 갑자기 핸드폰이 꺼져버렸다. 당황한 그는 다시 전원을 켜보려 했으나 배터리가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켜지지 않았다. 서늘한 기운에 기분이 나빠진 그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려 했으나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놀아줘. 섬뜩한 소리에 그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한편 아래층에서 기다리던 친구들은 영수가 내려오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2층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계단의 중간에서 겁에 질린 채멍하니 서 있는 영수를 발견했다. 그를 다급하게 흔들자 복도 끝 어둠 속에서 작은 아이의 그림자가 살며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아이는 희미한 웃음을 지으며 모습을 드러냈는데 눈이 새까맣고 울상이었다. 겁에 질린 그들은 그대로 집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출입문이 안에서 잠겨 움직이지 않았다. 패닉 상태에 빠져 두리번거리던 그들은 다행히도 창문을 통해 탈출로를 발견했다. 하나씩 창문을 넘으며 집 밖으로 나왔고 산길을 거꾸로 달려내려갔다. 그들은 무사히 산 아래로 내려와 숨을 돌렸다. 그때 뒤를 돌아보니 경민이 집이 어둠 속에서 무너질 듯 서 있었다. 이상한 것은 집의 한창 깨진 창문 속에서 그 작은 아이가 그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후 김철수와 친구들은 다시는 경민이 집을 찾지 않았다.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날 밤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경민이 집은 더욱 무서운 곳으로 남았다. 어떤 이는 그 아이가 그 집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아이의 영혼이라고도 했고 또 다른 이는 단지 상상이 산물일 뿐이라며 웃어 넘겼다. 하지만 김철수와 그 친구들에게 그날의 경험은 강렬한 공포로 남았고 그 누구도 다시는 폐가 체험을 하려 하지 않았다.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 내려오며 경민이 집의 소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미스터리하게 변해갔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어 온 이야기를 소개해볼까 한다. 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몇 년 전 나는 여름 방학을 맞아 할머니가 계신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곳은 작은 마을로 주민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알고 지내는 곳이었다. 주변에는 끝없이 펼쳐진 논밭과 울창한 숲이 있었고 밤이 되면 별빛이 쏟아지는 곳이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도시와는 달리 평화롭고 고요했다. 어느 날 마을의 가게를 운영하시는 할머니의 친구분이 내게 다가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쉽게 꺼내지 않는 다소 섬뜩한 비밀 이야기였다. 바로 마을 뒷산 깊은 곳에 있는 귀신의 집이라고 불리는 폐가에 관한 것이었다. 할머니 친구분은 말씀하시길 몇십 년 전 그 집에 한 가족이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가족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이후로 그 집에서는 심야에 아이 울음소리와 문 여닫는 소리가 들리는 등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곧 그곳을 피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에 얼떨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나는 호기심과 동시에 기묘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윙윙거렸고 나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결국 나는 스스로에게 잠깐만 둘러보자는 것뿐이야 라고 설득하며
손전등을 챙겨 그 집으로 향하기로 했다. 마을을 벗어나 뒷산으로 들어서니 숲 속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짙은 어둠으로 가득 찼다. 길을 더듬어 찾아간 끝에 드디어 그 집이 보였는데 집은 낮고 헐어 있었고 건물 전체에 자풀이 우거져 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문을 살짝 밀어보았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내부는 생각보다 더 음산하고 어두웠다. 어느새 손전등 불빛 아래로 오래된 가구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연기가 왠지 모르게 피어오르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이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긴장을 풀고 다시 한 발짝 내딛었을 때 층계 위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갑작스런 소리에 놀라 얼어붙고 말았다. 누군가가 있다 라는 생각에 온몸이 굳었고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만이 생각날 뿐이었다. 하지만 호기심은 나를 계단 쪽으로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내딛게 했다. 층계를 오를 때마다 웃음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너덜너덜한 커튼 너머로 작고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을 발견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나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방의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다만 한 구석에 낡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인형은 이상하게도 나를 응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천장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바닥에는 먼지가 휘날렸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내려 그 집을 빠져나왔다. 집을 나오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고 나는 어느새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무사히 집에 돌아온 뒤 나는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날 이후로도 몇 번이나 그 이야기를 떠올렸지만 마치 악몽처럼 기억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귀신의 집에 대해 속삭이곤 했고 나는 그들에게 차마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며 그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 사이에서 또 하나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과연 그 집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정말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 시간이 지나며 그 해답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오래된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사를 하게 된 집은 친구로부터 얻은 정보 덕분에 싸게 계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첫날부터 뭔가 이상한 것 같았다. 짐을 풀면서 집 안구석구석에 낡은 흔적들이 많았고 거실 한 구석에는 왠지 모르게 시린 느낌이 감돌았다. 그런데도 붙박이장에는 전임자가 두고 간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밝게 웃는 가족과 뒤편 어딘가에 희미하게 비쳐 있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아무리 빛의 착각이라고 해도 그 모습은 소름 끼치도록 섬뜩했다. 이사한 지 며칠 안 된 어느 날 밤이었다.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눕는 순간 갑자기 방 안이 이상하게 싸늘해졌다. 옆에 있던 창문에 시린 바람이라도 부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때였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발소리였는데 그 리듬은 마치 층계를 올라오는 소리 같았다. 착, 착, 착.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가 왠지 모르게 귀에 거슬렸다. 안방 문 앞에서 멈춰선 그 발소리는 마치 내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불을 켜자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주민에게 어제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그저 괜찮을 겁니다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어쩐지 그 말이 믿기지 않아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기로 했다. 주민들의 회피적인 반응이기가 찜찜했기 때문이다. 지역 도서관을 찾아가 그 집에 대해 조사하던 중 나는 그 집에서 수년 전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이전 살던 가족 중 한 명이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그 가족은 집을 떠났고 그 사건은 미해결로 남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점점 그 집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안방에서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그 낡은 사진 속 가족과 함께 그리운 얼굴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뒤에 있던 검은 그림자가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닌가. 그때 나는 즉시 깨어났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가슴이 심하게 뛰었다. 따스한 햇살이 방 안을 채우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상한 느낌에 시달려야 했다. 몇 번의 밤이 더 지나고 나는 드디어 그 그림자의 실체를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잠을 취하기로 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려왔다. 삭, 삭, 삭. 그리고 방문 앞에서 멈춘 그 발소리는 이번엔 문을 두드렸다. 카메라 화면을 살펴보니 문 앞에 그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이는 게 아닌가. 나는 곧바로 불을 켜고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카메라의 녹화 영상을 재생해 보았다. 영상 속에는 내가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그림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내가 두려워했던 것 이상으로 끔찍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큰 맘 먹고 이사를 준비했다. 떠나는 날 나는 마지막으로 그 사진을 확인하러 붙박이장 쪽으로 갔다. 그런데 그 사진이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있었던 적도 없다는 듯이. 이사를 마친 후 나는 그 집을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다. 가끔씩 꿈에서 그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 내게 다가오는 악몽에 시달리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지금 무사하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한다.